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진안군 귀농귀촌 센터에서 이번에 군수 후보들 대상으로 네, 지역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네. 방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저희야말로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리 드린 질문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지역 소멸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지역 소멸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처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진안군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방 지역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외에는 대부분이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또 이 동북권이나 군 단위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소멸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친 것은 주 원인이 그동안에 용담댐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수몰이 되고 수몰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 인구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12,000명 정도가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진안군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시대가 이제 저출산 또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방 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쉽게 이걸 극복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한 사람만으로 인해서 군수 혼자만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계각층 우리 또 국민들 특히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마흔만들기 귀농센터 그런 거에서 같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에 여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마침 정부에서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한 그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진안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것을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후보님.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네. 앞으로에 대해서 네.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미래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더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게 보면 우리 나라의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다고 진안군이 대도시권 같이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경제와 그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장점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진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이 보유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최고 그렇잖아요. 장점이라고. 예,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감염병이 언제 또 이렇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도시 사람이라든지, 그런 각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저는
반드시 저는 온다고 봅니다. 힐링하고 예. 치유를 치유하고 명상하고 이런 곳에서 얼마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살리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막 생활에 찌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유치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지난해 판단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는 네. 객관적으로 보신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 네. 그러니까 그 군수 2년 임기 동안에 네. 시행됐던 네. 인구 정책 네. 중에서 네. 혹시 이런 거는 잘 돼서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물론 귀농귀촌 또 귀산촌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진안을 희망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임준현 우리 대표님도 느껴보셔서 그런 사례시잖아요. 진안이 좋으니까 또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그런 진안에서 귀산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드리고 그분들이 과연 진안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드려야 할 것인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진안에 왔는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많죠. 주변에 축사 문제가 또 환경 그런 것들 뭐 배출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진안이 뭐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왔는데 악취가 막 축산 냄새가 나오니까 실망해서 돌아가시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어요. 있고 그런 분들이 진안에 오셔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을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우리 국민들, 그동안의 원주민들에 대해서 저는 우선 정책을 한편으로는 역차별 받고 있다고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을 지켜오셨던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국민들 안 떠나게 또 우리 아이들이 교육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로 지역을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저는 그동안에 또 많이 역할을 해왔거든요. 각 분야의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더욱더 저는 과감하게 추진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그간 임기 동안에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책화를 실현해 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4년은 거기에 공격적으로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뭔가 공격적인 정책들 그리고 거기에 예산 투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뭐 창업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또 지원하는 것도 많은 지원이 부족해요.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저는 공공 일자리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공 일자리도 확대를 하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거 문제도 면 단위에 거주를 하고 싶어도 주택 문제가 주택이 많이 부족해요. 주택이 많아서 대규모 세대가 아닌 뭐 100세대, 200세대가 아닌 20, 30세대, 30세대 소규모 그런 택지 단지를 조성해서 그런 소규모로 임대주택 같은 거, 뭐 LH나 그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요즘은 부모들하고 안 살려고 그래요. 독립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집 걱정 안 하게 그런 주택 문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 후보님한테 공통적으로 들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면 단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대부분 다 전폭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돌아봤어요. 다른 지역에 과연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고,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면 단위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그런 LH하고 여러 중앙 부처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군수 현직하면서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유치를 하면 주거 문제를 가능하겠구나. 그런 것들도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거든요. 4년 임기 동안에 얼마나 실현 가능하겠는지. 특히나 매해 한 단위의 면 단위의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못해서는 이제 10억, 그다음에 뭐 20억, 30억 사이의 그 예산 단위가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느냐. 임기 4년에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성과는 전면에 다 그게 가능할지, 혹은 시범적으로 5, 6개 면을 하고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이게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도 있고, 또 타 기관 LH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협력 관계를 맺어야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또 특히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도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임기 내에 전체 10개면에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어려운 주택 문제라든지 같이, 우리 위원이시잖아요. 위원이시니까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지역의 주택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하시고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 단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맞죠? 어제 이제 안천에 초등학교로 학생을 둔 자모들하고 좀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예요. 그 문제를 제일 근데 안천에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올 본 예산에 택지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좀 세워놨어요. 용역비를.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임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고, 역시나 거기도 교육 문제, 주거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 주거 문제가 최우선이지 않은가 싶어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또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딱 일자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그런 문제도 농업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소규모 택지가 조성되면 농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곁들여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면 단위의 이제 주택을 지원하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이제 소외되어 있는 교육 문제나 주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지금 현재 진안군의 현황을 봤을 때는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그다음에 지방이 점점 얇아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읍이 팽창하고 여기에는 더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고 시설도 집중돼 그렇습니다.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면에 사시는 분들은 읍에 나와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면은 그러면서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그 면 단위에 있는 그 자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읍에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지난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몇 단위마다 이제 대부분이 그런 문화시설,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활력센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 갖춰져 가요. 근데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과연 그 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부형들이라든지 면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 누릴 수 문화나 예술이나 그 교육 문제를 같이 거의 고민 안 하고 거기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학생들이 면 단위 학생들이 밤에 지난해 왔어. 부모들도 지난해 오셨는데 그때 그러면 밤이 돼버리면 교통편이 이제 끊어져 버려. 대중교통은 없어져야죠. 대중교통이 없어지는데 자가용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히 더 귀가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요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도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면에도 정말 면민들이 정말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데는 음만 지원할 게 아니고 면 단위도 저는 과감하게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에 구애 없이 저도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뭐 100억 이상이 들어가도 저는 면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면민들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면에도 과감하게 그런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면민들의 고충을 내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지원을 해서 어떤 중앙집권과 효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면에 있는 면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면에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시는 거죠. 또 저한테 그런 제안을 저에게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셔서 그 맞다. 그래서 제가 아직 현직 군수하면서 간부 회의 때 면장님들이 읍은 아니죠. 면장님들이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면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면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라. 면민들이 원하는 것을 준비를 해라. 의견을 줘라. 그러면 과감하게 이게 있잖아요. 테스트를 하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체크를 해서 우선 잘하는데 주민들이 정말 주민들이 거시는 것도 하는데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데 간부회 때는 못했어요. 내가 선거에 나오려고 저 새끼 저는 뭐 선거에 나오려고 선심성 그거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감히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정말 면이 활성화되고 면이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 가능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면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정책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 이 인구 정책에 있어서 진안군의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휴양이나 아니면은 쉼 그리고 이 천혜의 환경을 이용한 그런 도시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라는 뜻도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춘 혹시 정책이나 아니면 공약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저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산하고 호수하고 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담댐이라는 아주 우리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전라북도 충청도에
어떻게 보면 생명수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난 국민들은 그동안에 용담댐 물도 이제 2026년, 2025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그때까지 전 국민들에게 용담댐 물을 드시게 됐고, 또 댐 주변이 그때 한번 우리 지방 소멸 그 대응 그 TF팀 회의 때 그 고영성 선생님께서 위원께서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댐 주변에 개발을 그때 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댐 주변에 환경시설이라든지 다 대부분이 갖췄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개정을 좀 해서 먹고 가고 즐기고 가고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들이 오게 하지. 지금 시까지 계속 묶여놔 버리면 뭘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 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림, 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요. 백두대간, 모든 대간 다 묶여 있어가지고 산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담댐, 산을 저는 활용을 해야 우리 진안이 먹고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우리 진안 농업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에 투자를 했어도 진안의 농업 우리 대표님 봤을 때 그렇잖아요. 특별한 게 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전주 호성동의 로컬 매장, 다행히 또 우리 진안 읍에 우리 진안 읍민들도 진안 로컬 채소 그런 것을 드시게 로컬 매장도 소규모로 해요. 그런데 양이 부족해서 전주 로컬 매장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양이 부족해요.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규모화도 시켜야 되고 시설도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시설 하우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제 저희들이 지원도 해야 우리 진안도 경쟁력이 생기고 사람들도 진안에 오게 되고 우리 진안 원주민들도 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끝으로 이 시청하시는 유권자분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 국민 여러분, 그동안 2년 임기라는 저를 군수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2년 기간 동안 진안군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재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 전춘성 더 잘하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